어떻습니까?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진짜 뭐 대책이 없다, 길이 없다. 도대체 그 캄캄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쩍을 해볼 그런 뭐 어떤 길이 안 보인다. 혹시 이런 그 길을 잃은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소름 들어보십시오. 아, 그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많이 해봤죠. 네. 지금 이 바다에 배가 가고 있습니다. 배를 가는데 깜깜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보일 때는 열심히 노를 적어 왔는데 죽기 살기로 뭔가 잘해보려고 돈을 벌려고 뭔가 성장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더 큰 배가 필요합니까? 더 빠른 배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이 근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노를 내려놓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인문학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경영을 30년 이상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별사들이 장구 잘 산다 이런 신문에 기사들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별사들은 편하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전혀 다를 바 없는 경영자고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경쟁과 다른 저보다 뛰어난 경쟁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말 캄캄한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길을 잃은 것을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이 포리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가 생겼으니까 가서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 중 하나는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새로 다른 길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길이 이 손자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많은 다른 고전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통찰력을 주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또 그 지혜 중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길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아포리아 상태를 만날 때, 아포리아 상태에 있을 때,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많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손자병법을 보면 빌 게이츠의 독서 노트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The Art of War라고 해서 손자병법의 선주, 그러니까 손자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모택동이라든지 호치민, 모택동도 오랫동안 피해 다니면서도 손자병법을 항상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호치민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 조차도 이 손자병법에 심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말할 것도 없죠. 남중일기에 이 손자병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조조는 특히 손자병법의 주석서를 가장 잘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이해하는데 이 조조의 위무수 손자라는 이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를 아시죠? 이 손정희의 좌우명 중에 좌우명이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게 도천지장법 뭐 있고 여기 지신인용음 풍림화산에 이게 5가지의 그 자기 작업명 중에서 3가지가 손자병법이 나오는 겁니다. 도천지장법도 조금 이따 공부하기 할 테고요. 지신인용음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 풍림화산에는 좀 더 지나고 보게 될 텐데 여기에 그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세계적인 그 경영자나 큰 인물들이 왜 손자병법을 공부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은 누가 지었느냐? 그리 저 중국에 손자라는 사람은 2사람이 있습니다. 손무가 있고 손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100몇십 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중국에서 존재했었는데 그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2사람 손무의 것을 가지고 손빈이 보충을 해서 손자병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 2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자, 손무는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오나라의 송견이 나오죠. 송견이 병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전쟁을 잘할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 또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래 이거 서양에서 번역해 나가기 때문에 전쟁의 기술이라는 그런 The Art of War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기술이라고 해요. 전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전쟁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병법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쟁을 하라, 잘해라 이런 내용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말리는 병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손자병법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전이 구린지병이면 선지선자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면 가장 좋은 것이다. 최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겨라. 이걸 가르치는 게 손자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싶으시죠? 예. 그럼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대로 보신 겁니다. 손자병법을 제대로 배우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손자병법의 제일 첫 구절이 이겁니다.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 불찰자라 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이 아마 한문을 배우지 않은 세대가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한자만 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두드리게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자 이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자를 좀 참고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번역해놓은 이 부분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척 하느라고 한자를 이렇게 잠시 읽어보고 갈 겁니다. 전쟁은 이 병자라는 말은 이제 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말은 나라의 대사로서 국지대사, 나라의 대사로서 국민의 생사가 엇갈리는 것이고 사생지지.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립니다. 존망지도. 그러니까 불과 불찰나라, 차가 살펴찰자.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제일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잘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국가의 대사고 상가 죽음이 엇갈리고 나라가 막나 남을 것이냐 그런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펴라.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손자병법이 뛰어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병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병사들을 병이라고 합니다만 이 손자병법에서는 이 병자가 전쟁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 이 전쟁이라는 말을 이 시대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분쟁, 소송, 경쟁 이런 것도 다 이 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창업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나 협상이나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이 병이 해당됩니다. 자, 이거 바꿔볼 수 있죠. 창업이라는 것은 나라의 대사는 아니고 집안의 대사고 개인의
우리 그 집안에 심사가 걸리고, 우리 집안에 조망이 걸린 것입니까?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회사의 비즈니스라면은 협상이라면, 이 협상은 회사의 대사로서 회사의 심사가 걸리고, 회사의 조망이 걸립니다. 네, 말되죠? 그래, 무엇 하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결정하고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판단은 이런 경우로 대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이 병이라는 것을 비즈니스나 협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자병법이 경영자, 이 리더들이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감하십니까? 네. 이 첫 줄만 보더라도 대본에 뭔가 바삭 긴장이 되시죠? 물을 좀. 춥습니까? 이거 좀 온도를 올리고. 좀 이게 열정을 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관리하고 설계를 비교하여 실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지요사, 고지이계의 색기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천지장법, 아까 들어보셨죠? 그 손정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계는 저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저건 나중에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오사와 실계를 잘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사와 실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계는 이 내용만 잘 파악하면은 전쟁을 한 데는 위태로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손자가 하기 이 다섯 가지를 장수가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면은 이기고, 모르면 부지자 불성, 모르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잘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잘 알면은 승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천지장법의 도를 이 손자병법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위사람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하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더불어 할 수 있다. 군주와 신하, 또 장군과 병사, 백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뜻을 같이 하게 되면 삶과 더불어 할 수 있게 되어 백성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주와 백성을 한 마음으로 결속시켜서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우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비전, 미션하고 핵심 가치, 밸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 모두가 서로 같은 목숨을 내놓고 하진 않겠지만, 같은 열정으로 스트림 어헤드라고 선박이 모든 에너지를 별 질주하는 데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누군가가 다른 반대 방향의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뒷다리를 잡고 누군가는 옆으로 끌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라든지 이런 조직이 똑바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전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왕부터 마지막 최말단의 어떤 그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면 그 절대 그 패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에 가는 거예요. 천은 음양, 한서, 시기, 이게 시기를 말합니다. 춥고 덥고, 그러고 이런 밤낮이냐, 뭐 춥고 더운 것이냐, 아니면 시기, 계절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 경영 환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산업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경영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부의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든지 운세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에 해당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지리적 상황이죠. 어떤 멀고 가까운 것, 험하고 험난한 것이냐, 평탄한 것이냐, 넓고 좁은 것이냐, 여기가 사지냐, 평지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런 지는 지정학적인 것,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업을 내가 어디서 하는가, 우리 서울에서 하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하는지 미국에서 하는지, 그리고 또 물질적인 조건, 우리가 주어지는 내부적인 그 물질적인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자본, 기술, 마케팅 상황 이런 것들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회사 내의 모든 직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고 천은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지는 우리 내부적인 역량이나 이런 자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천지에 관해서는 이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일하는 말이 이 맹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과 천지의 그 주는 어떤 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삼리의 성과 칠리의 외곽을 에워싸고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격할 때 그 병사들을 빙 둘러싸가지고 그 성을 공략을 해도 이기지 못한다. 에워싸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때를 얻겠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때가 땅의 이로움을 못하다.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보다 이쪽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이로움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량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 지리적인 조건도 다 좋고 군량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 그런가? 이는 지리가 인화만 못하기 때문이다. 안에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인화, 사람들의 그 도가 제대로 다 전달되어 있지 않고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자, 그 다음 이 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깊이 다루기 때문에 법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법입니다. 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직제, 보급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 현재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법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명령체계, 상벌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지금 이제 혼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 내부적인 상황 안에 어떤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또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내부적인 역량은 괜찮은가, 이런 것 말고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상벌 시스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돌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됐을 때 항상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그러죠. 이게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 됐을 때, 이때가 가장 조직의 건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기업들의 어떤 위기 관리, 위기는 항상 집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관리를 잘 헤쳐나가는가. 뭐 작게는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세월호라든지 뭐 이태원 사고라든지 그때 어떻게 그것을 건강하게 빨리 신속하게 그러고 5분 만에 해결하는가 하는 것들도 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수. 아무래도 장이 제일 중요하죠. 장수는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자. 제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쟁쟁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마음이 좀 긴장이 확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강박감이 생기는데. 참, 여기 시장을 줄 텐데, 도시락을 드셔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 도시락은 테크노파크에서 운항 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50개만 매번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대신 이걸밖에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음료는 어디 가겠습니까? 하여튼 음료가 여기 배적은, 여기 또, 우리 김동윤 대표 이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또 저희들이 부탁해서 가져왔습니다. 샌드위치 드셔가면서 천천히 좀 여유있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제가 바쁘게 빨리 나가더라도 잘 습득이 되실 텐데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계속 몇 번 들어보시면 여기에 훈련이 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훈련이 되는 것이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반드시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작전편에 이런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병하는 장군은 백성의 생명을 관장하고 국가 안위를 장악한다. 그럼 이런 장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나올 텐데, 먼저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폴레옹이 백나리의 사다를 이끄는 리더가 개라면 그 사다들은 전쟁을 해서 개천을 죽을 것이다. 그러나 100마리 개를 이끄는 리더가 사다라면 사다라면 그 개들은 사다처럼 싸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파워가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나귀가 이끄는 사자의 무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당나귀 무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손자는 이 장수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수는 지신인용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신인용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도천지장법, 그러고 지신인용음. 이 두 가지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라는 것은 지심이라고 했습니다. 12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력, 통찰력, 판단력, 위기관리 이런 걸 지혜해야 합니다.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장군들 이야기할 때 지장이냐, 덕장이냐, 용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또 비꼴 때도 그렇게 쓰죠. 지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요령을 많이 피우고 얍삽한 장군을 지장이라고 그러고, 용장은 좀 무식하고 힘만 쓰는 용장이라고 그러고, 덕장은 사람이 좀
좀 약간 멍청할 때 백작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장군이 된 한은 반드시 이런 지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입니다.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장군이 한 번 말하거나 됐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에 대해서 가장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설명하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나의 귀한 것을, 재산이나 아니면 일신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맡기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태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자신에 대한 권한을 그 사람에게 기꺼이 허용한다. 아울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신뢰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이며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신뢰를 팔아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장군에게 뭘 맡긴다는 것은 나라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도 장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 리더들,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팀장이든 아니면 생산 팀장이든 생산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뭔가를 책임져야 됩니다. 남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는 척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척언지심. 이 노다에 보면은 애자승이라고 해서 싸움은 설파하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왜 설파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적군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설파하는 다른 뜻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자기 백성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는 장수들이 자기가 단순히 자기의 공명심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아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가 되지 않고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정이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이 연저지인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오기 장군은 옛날에 위나라의 대단히 뛰어난 병법가였고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손무 오기 열전이라 해서 이 손자병법의 손무와 이 오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마천 사기의 열전이 있습니다. 이 오기는 나중에 초나라에 가서 죽긴 하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자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종기가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는 걸 보고는 그 종기 고름을 이제 짜줍니다. 옛날에 입으로 짰는 모양이었어요.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짜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병사의 엄마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엄마의 자기 남편이, 이 오비 장군이 그 남편이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줘가지고 그 남편이 이 장군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기의 연저지인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병사들, 자기가 데리고 장군이 병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베푸는가,
하는 그 애정의 관점에서 그 병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진 사람입니다. 위나라에 있을 때, 노나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위나라로 가기 전에 노나라에 있을 때 자기가 출세를 하고 싶었는데 그 출세를 하려고 그럴 때 걸림돌이 된 게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나라는 노나라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제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장군의 위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일에 임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절개 도모하고, 그러면서 절개 도모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벌립니다. 저지릅니다. 도전합니다. 그래 도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일을 이뤄내죠. 이룰 때까지 또 일을 도전하죠. 그게 진정한 리더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여기 오셨죠? 안 그러신 모양이에요. 혹시 뭐 상속을 많이 받으시가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야 인사의 구. 그러니까 일을 임하면서 두려워하고, 호모, 일을 도모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그래갖고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나는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리더들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야 됩니다. 엄격하게 일어나면 아래 사람들을 후들고 잡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필벌. 잘했을 때는 분명히 상을 확실하게 주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많이 줘야 됩니다. 뭡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도 일기에 보면은 약 200번 이상을 벌을 남겨놓습니다. 목을 쳐라, 장을 몇 대를 때렸다. 그 잘못된 그 삶에서 굉장히 그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도 많이 줍니다. 그래 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신상필벌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하다고 하는 것은 병사들 쫄병들한테만 엄하다는 것은 엄해서는 진정한 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엄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엄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춘풍 지지추삭이라고 하죠. 남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엄한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절제, 진짜 이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성취를 이루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저게 없으면, 저게 절제, 엄함이 없으면 목표와 성취가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엄격한 엄함,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것, 이게 진짜 진정한 엄함입니다. 얼마 전에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한 장군의 유사의 교장으로 간 장관입니다. 이 양반이 했던 교육 내용이 참 한 가지 와닿는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 이불을 정확히 똑바로 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취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침에 이불을 개야 돼. 성취하고 나는 사람은 이불을 개야 된다. 여러분, 이불 개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개고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이불이 개져 있지 않다. 그 조음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어. 뭔가 정말 일단 안 풀렸어. 근데 들어왔을 때 이불이 반듯하게 깨져 있다. 어떻습니까? 좀 낫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를 계획하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하루의 일을 뭔가 이루내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절제라는 거죠. 자, 이제 방금 했던 5가지가 뭐였죠? 장수에게 있어 지신 인용. 그러고 장수를 포함한 전체를 오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천지장법. 이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손자병법을 배웠다. 날 공부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더라도 도천지장법 지신인용어 딱 튀어나와 있어요. 옛날에 저 군대 생활할 때 그 100mm 무반농총을 했는데 그 옆에 지나가고 건드리면 바가트를 뭉치는 이상이 없는가, 전통하는 건 이상이 없는가, 이걸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대 가서는 건드리면 뭘 합니까? 54871 가로 16 제로 24. 뭔지 아십니까? 총번과 전투관음자 가로 세로 가로. 그처럼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도천지장법과 지신인용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7개입니다. 이 7가지를 반드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보라, 비교해봐라, 계산해보라, 비교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주승유도, 군주에게 누가 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가 잘 닦여져 있느냐. 그 도가 잘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장수유능. 장수는 누가 또 유능한가? 이 유능하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지신인용음이 있어야 되죠. 장수가 지신인용음이 갖춰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업무를 맡길 때, 예를 들면 팀장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누가 승진시킬 때, 이 친구가 지신인용음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네. 그러고 천지, 숙덕, 누구에게 유리한가? 전시와 지리가 누가 유리한가? 지금은 내가 이 일을 벌릴 때가 됐는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법률이라든지 어떤 경쟁 상태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소, 그러고 우리가 있는 회사의 위치, 물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가? 그러고 법령 수행, 법령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잘 갖췄는가? 보상 시스템, 그리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벌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법령이 잘 집행되는가? 그러고 이제 병중 숙강, 병사들은, 군사력은 어느 쪽이 강한가? 그러고 사돌, 숙련, 병사들은 얼마나 다 훈련되어 있는가? 그러고 상벌은 얼마나 분명한가? 얼마나 신상 필벌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이 7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것만 비교해봐도 누가 이길지를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와 7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입니다. 병자, 궤도야. 이 괴자가 속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남북전쟁 영화를 보셨죠? 남북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패트리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면은 양쪽에 그러고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도 그렇고 양쪽에 병사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맞춰가지고 서로 제1열이 총을 바방 쏘면은 사람들 쓰러지고 그 사람 쓰러지고는 또 앞 사람이 그 사람 나와가지고 또 총을 쏘고 딱 마주보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폴레옹 전쟁이나 미국의 남북 전쟁이나 그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신사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겠죠. 신사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이후로 우리 6.25라든지 그 이후의 모든 전쟁들은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싸우고, 매복해서 싸우고,
병사들이 그 지나갈 만한데 내복에 있다가 습격을 하고 남들이 잘 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전쟁이 벌어진 것은 이미 이제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렇게 전쟁의 방식이 바뀐 거죠. 그렇게 전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기원전 500년대, 기원전 5세기 때, 기원전 500년이 때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신라, 백제, 고구려가 탄생한 게 기원전 1세기입니다. BC 90년, 60년, 50년 이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생겼습니다. 그것보다 한 500년 전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500년. 굉장하죠. 그 당시에 전쟁의 정이야기를 병자, 궤도야, 전쟁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속인다는 것이 진짜 사람 상대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적극적인 거짓말과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버렸어. 이게 좀 달라졌다. 그러니, 싸울 수 있을 때는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병력을 운용하려 할 때는 운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노릴 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하고, 먼 곳을 노릴 때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하고, 상대에게 그 위장요소를 쓰라는 거죠.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임마,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싸우면 룰이 없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근데 이 이전에는 말이죠.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BC 한 430년부터 220년까지를 말합니다. 전국시대.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할 때가 BC 221년입니다. 이때 전국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전쟁하는 나라들이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국시대가 430년 이전은, 그러니까 BC 740년부터 430년까지는 전국시대라고 해서 매우 낭만적인 때였습니다. 그때는 나라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하더라도 얍삽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BC 500년경에, 그러니까 춘추시대에, 낭만적인 시대에 이런 궤도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깨뜨린 거죠. 춘추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국의 봉건제도가,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국 중원을 차지하면서, 주나라 이전에는 하나라와 은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차지하고는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다 한꺼번에 다 지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걸 했습니다.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공신들에게, 자기 집안 사람이나 공신들에게 어디 가서 그 땅을 네가 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걸 지배해라. 그걸 봉해서 건한다.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강태공, 이런 사람들은 제 나라에다가 봉해가지고 제 나라에 하고, 자기 동생에게는 노나라를 봉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세운 사람들은 그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공이거나 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작, 후작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남작, 자작 이런 것도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이제 주나라의 왕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봉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나라가 10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웃 나라들하고 이래 이해관계가 되고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잡아먹죠. 그 전국시대가 오면은 서로 잡아먹는 게 이제 많아져가지고 없어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전국 시룡이라고 해가지고 7개 나라가 나왔습니다. 진초, 연제, 한미조 7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BC 221년에 와서 진나라가, 서쪽 끝에 진나라가 전체를 통일하죠. 그게 이제 7개 나라를 마지막으로 다 통일한 게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가 한 15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제 댓글 잡았죠? 항우와 무광이 싸우다가
한 4년 동안 싸우다가 유방이 잡은 한 나라입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나라들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완전 막 시작할 때니까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 병자 궤도야라는 말은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병자 궤도야. 여기 내용이 구체적인 이렇게 합니다. 이유지. 뭔가 좀 저쪽에 유리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꼬셔내고, 유지.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이치지. 저쪽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지럽혀가지고, 뺏고. 그리고 시비유지. 상대방이 튼튼하고 실하면 우리 여기서 그냥 공격하자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고, 상대방이 강하면 피하고, 또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어서, 화나게 만들어서, 좀 흔들어 놓고, 그러고 나를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들 저쪽이 쉬고 있을 때는, 깐죽거려가지고 귀찮게 만들고, 예를 들어 밤에 잘 때 가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저 사람들이 화합하고 잘 어울리고 있으면, 이간시키고. 이게 이 궤도야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더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공기무비.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않을 때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할 때 불의에 덮치고, 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병자 궤도야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걸 배우지 않더라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없는 척하고, 돈이 있을 때는 블러핑을 해야 되잖아. 있는 척. 내가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있는 척 하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 몸에 다 배이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자체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글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사람들 양사화가 그럽니까? 전략적이라고 그러죠. 아주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을 이제 말로 정리하고 보니까 그렇게 좀 내가 좀 비겁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자책감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전혀 안 부끄러우시죠? 이제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사실 병자 궤도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다 안 하나 본능이 걸리시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천지장법과 지신인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갖다가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이 지신인용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중에 맞는가를 한번 재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지금 도천지장법의 상황인가 한 번씩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고요. 네.